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내용 공부하면서 좀 등골이 서늘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요즘 시장이 안 좋다더라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금융시장이 아주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 외신이랑 경제 리포트를 열심히 뒤져서 정리한 내용을 최대한 쉽게 경제 공부를 막 시작하신 분들도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풀어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뉴스에서 한 번쯤은 스쳐 지나가셨을 텐데 사실 이게 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쉽게 설명해드리면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에서 쓰는 석유란 가스의 약 20%가 통과하는 말 그대로 전 세계 에너지의 목줄이에요. 우리 몸으로 치면 심장에서 피를 온몸으로 보내는 대동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대동맥이 막혀 있어요.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요. 2026년 3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에너지 인프라를 전부 초토화하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이미 미 해병대 병력 2,500명이 현지에 급파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어요. 처음 이 뉴스를 접했을 때 저는 솔직히 설마 진짜 전쟁까지 가겠어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단순히 미국과 이란의 말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사건 하나가 우리의 기름값, 밥상 물가, 그리고 내가 투자해둔 자산까지 전부 뒤흔들 수 있는 나비 효과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같은 시기에 지구 반대편 실리콘밸리에서도 소름 돋는 사건이 터졌어요. 요즘 AI 붐을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 다들 아시죠? 그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 칩이 헤어드라이어로 라벨을 뜯어낸 채 중국으로 밀수출되다가 적발됐어요. 그것도 엔비디아의 주요 파트너사인 슈퍼마이크로라는 기업의 공동 창업자가 연루된 사건이에요. 이 소식에 슈퍼마이크로 주가가 하루 만에 33%나 폭락했고 시장 전체가 흔들렸어요. 자, 이 두 사건이 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한테 중요할까요? 경제나 주식에 막 입문하신 분들은 이런 지정학적 이슈나 기업 범죄 소식을 보면서 에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요, 이게 바로 초보 투자자와 고수 투자자의 차이예요. 세상 돌아가는 걸 파악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시장이 흔들릴 때 패닉셀, 그러니까 공포에 못 이겨 전부 팔아버리는 실수를 하지 않아요. 반대로 이 혼란 속에서 어떤 종목이 오르고 어떤 종목이 내려갈지 미리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건 단순한 뉴스 요약이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게 내 지갑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흐름을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파트 1. 중동의 화약고와 내 지갑의 연결고리. 오늘 영상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서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두 번째는 실리콘밸리 AI 반도체 밀수 사건의 전말, 세 번째는 이런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잡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파트 1. 중동의 화약고, 우리 밥상까지 흔드는 에너지 대재앙. 2026년 3월 21일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글 하나를 올렸는데 전 세계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얼어붙었어요. 내용이 뭐였냐면요. 이란이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에너지 인프라를 초토화하겠다는 거였어요. 처음에 저도 솔직히 또 트럼프 특유의 협박성 발언 아니야 싶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미 해병대 제31 원정대 병력 2,500명이 이미 현지에 급파됐고 추가 병력도 출격 대기 상태라는 군사 동향이 함께 포착된 거예요. 그럼 트럼프가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맥락 하나를 짚어드려야 해요. 2026년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고유가예요. 기름값이 배럴당 $100를 넘어가면 미국 서민들의 생활비가 치솟고
그 화살은 고스란히 대통령한테 날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최후 통첩은 단순한 군사적 압박이 아니라 선거를 앞둔 경제적 절박함이 담긴 정치적 승부수이기도 한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 위기를 좀 더 깊게 해볼게요. 전 세계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석유와 LNG, 즉 액화 천연가스의 약 20%가 이 좁은 백기를 통과해요. 평상시엔 하루에 380척이 넘는 배들이 지나는데 지금은 봉쇄로 인해 고작 100척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선박 통행이 3분의 1 토막이 난 거잖아요. 호르무즈가 막히면 석유 공급이 줄어들고 유가가 급등해요. 물류비가 폭등하고 기업들이 물건 만드는 비용이 올라가면서 마트에서 사는 식료품 물가까지 다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100달러도 고유가라고 난린데 그 2배예요. 이란도 맞불을 놓았어요. 미국이 자기네 에너지 시설을 때리면 중동 영내에 있는 미국의 IT 인프라와 해수 담수화 시설을 전부 파괴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민간 인프라까지 건드리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자세예요. 더 나아가 이란은 이스라엘 핵시설 인근을 미사일로 공격하며 핵 대핵의 공방을 벌였고 4,000km나 떨어진 미군 기지를 향해 ICBM을 발사하며 서유럽 심장부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존재감을 과시했어요. 파트 2. 슈퍼마이크로의 배신. 헤어드라이어로 뜯어낸 AI의 양심. 자, 이번엔 무대를 지구 반대편 실리콘밸리로 옮겨볼게요. AI 서버 기업 중 하나인 슈퍼마이크로 SMCI의 공동 창업자가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 칩을 중국으로 몰래 빼돌리다가 딱 걸린 거예요. 무려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이 넘는 규모예요. 수법이 정말 치밀해요. 미국에서 조립된 고성능 AI 서버를 일단 대만으로 보내요. 그리고 작업자들이 헤어드라이어로 서버에 붙어있는 일련 번호 스티커를 하나하나 떼어내는 모습이 CCTV에 찍힌 거예요. 창고에는 껍데기만 남은 더미 서버 수천 개를 쌓아놓고 감사팀을 속였어요. 진짜 핵심 칩이 탑재된 실제 서버는 이미 중국으로 넘어간 뒤였던 거죠. 지금 미국과 중국은 AI 반도체 패권 전쟁 중이에요. 미국은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이 중국 군사용 AI나 첨단 무기 개발에 쓰이지 못하도록 수출 규제를 강하게 걸어놨어요. 단순히 물건 몰래 팔았다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이전에 우리 칩이 중국으로 빠져나간다는 증거가 없다고 장담했었어요. 기소장에 따르면 그 칩들이 버젓이 중국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젠슨 황이 몰랐던 건지 알았던 건지 시장은 지금 그걸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이 사건 하나로 AI 섹터 전체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갔고 슈퍼마이크로 주가는 하루 만에 33% 폭락하며 존폐 위기에까지 몰렸어요. 파트 3. 위기 속의 기회. 이 혼란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 시장이 흔들리고 지정학적 위기가 터지면 모두가 손해를 볼까요? 역사적으로 위기가 클수록 그 위기를 해결하는 쪽 기업들은 엄청난 수혜를 받았어요. 이란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서 가장 바빠진 기업, 바로 플래닛 랩스라는 위성 기업이에요. 수백 개의 소형 위성을 우주에 띄워놓고 지구 전체를 실시간으로 사진 찍어서 분석하는 회사로 미국 국방부의 눈 역할을 하면서 군사 이동 현황 같은 걸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전쟁 위기가 커질수록 데이터 수요가 폭발해 이번 실적 발표에서 매출이 41% 폭등했고 창사 이래 첫 연간 흑자를 기록하며 주가가 25%나 급등했죠. 엔비디아가 잡음에 휘말리는 동안 조용히 웃고 있는 기업은 ARM 홀딩스예요.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설계도,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스마트폰이나 서버 기업에 라이선스로 파는 회사예요. ARM이 이제 스마트폰을 넘어 AI 서버용 CPU 설계 시장까지 장악해 나가고 있어요. 최신 설계인 V9 아키텍처를 사용하면 칩 하나당 로열티가 기존 대비 2배로 오르죠. 마지막으로 거시경제 변수, 바로 물가예요. 최근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0.7% 상승했는데 중동 에너지 위기로 유가까지 뜨면서 연준이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언급되고 있어요.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그래서 당장 챙겨봐야 할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여부, 엔비디아의 공식 입장,
그리고 SGOV 같은 단기 국채 안전자산 피난처 점검이에요. 결론. 초보 투자자를 위한 3가지 마인드셋. 드디어 마지막 결론 파트예요. 솔직히 저도 처음 이 내용들을 공부할 때 좀 무서웠어요. 지금 당장 내 계좌에 있는 거 다 빼야 하나 하는 생각. 완전히 정상이에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두려움에 잡아먹혀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공포는 느끼되 공포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뉴스가 무서울 때 팔고 좋을 때 사는 건 비쌀 때 사고 쌀 때 파는 최악의 패턴을 반복하는 거예요. 워런 버핏은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지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라고 했죠. 시장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공포 속에서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살펴본 3가지 이슈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거대한 구조적 흐름이에요. 지정학적 불안이 에너지 위기를 만들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금리 방향을 바꾸며 주식시장을 흔들고 있죠. 그 한가운데서 미국 중심의 AI 공급망 재편이라는 AI 패권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 뉴스를 무시하지도 휩쓸리지도 마세요. 헤드라인 하나를 보더라도 그게 에너지 시장, 금리, 그리고 내 자산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흐름을 읽는 연습을 해야 해요. 두 번째, 변동성을 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좋은 기업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졌을 때가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기 위해선 공부가 필요하죠. 세 번째, 전부 걸지 마세요. 불확실성이 높을 땐 자산 일부를 단기 국채 ETF처럼 안전한 것에 피난시켜 멘탈을 지키고 기회를 기다리는 것도 훌륭한 전략이에요. 경제 공부를 시작하기 전이랑 후는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당장 수익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시장을 이해하는 눈을 키우는 거예요. 남들이 공포에 떨 때 냉정하게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쌓이면 장기적으로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과 구독 부탁드려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게요. 같이 경제 보는 눈 키워나가요. 감사합니다.